자, 이 자리에는 아주 귀한 두 사람을 모셨습니다. 제 왼편에 있는 학생은 그 김지은 학생이라고 이제 반수생이고요. 학교는 이제 상일고를 나왔습니다. 제 오른편에 앉아 있는 학생은 김진희 학생, 같은 김씨네? 같은 또 반수생이에요. 그리고 소명여고 졸업했는데, 아무튼 공통점은 둘 다 반수를 했다라는 건데, 또 대조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김지은 학생은 3월달부터 논술을 꽤 오래 꾸준히 했고, 우리 김진희 학생은 좀 양심 없게 9월부터 해서 딱 2달 만에 숙대 법학과를 붙었고, 그리고 우리 김지은 학생은 역시 꾸준한 보람이 있어요. 그 붙기 어렵다던 경희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과하고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이 두 개를 다 붙은 이관왕입니다. 이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하겠는데, 먼저 간략하게 소감부터 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희 학생부터 또 숙대 법학과 합격한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사실 그 항공외대를 떨어졌을 때는 숙명여대도 불가능하겠구나 싶어서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붙게 돼가지고 진짜 구사일생하는 마음으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원래 3학력을 목표로 해서 최저를 잡고 원서를 높은 데를 다 냈다가 3학력을 못 맞췄죠. 이따가 할 얘기가 좀 있을 텐데 그리고 나서 이제 외대하고 숙대 남았는데 외대 떨어지고 나서는 이제 나 끝났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사이에 그래도 숙대 남았으니까 열어보자 했는데 합격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막 너무 감격에 기쁨에 눈물을 흘리고 그랬던 기억이 생생한데, 아무튼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이런 소감 리얼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지은 학생 이관왕인데 남다른 소감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6강탈 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남은 두 개 인하대랑 경희대가 합격해가지고 얼떨떨하고 뭔가 아직까지 좀 잘 믿기지가 않아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네, 아무튼 둘 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래도 우리 김지은 학생은 그 수능 최저를 적절하게 해서 마친 몇 명 안 되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하보를 이제 최고 목표로 해서 경희대에 이제 연착륙을 딱 한 그런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고, 우리 진희 학생은 3학 6을 원대한 목표를 갖고 중앙대도 쓰고 성대도 쓰고 이대도 하고 이렇게 외대도 수업하고 막 했는데 사실상 3학 6 최저를 못 맞췄잖아요. 사실 그거와 관련돼서 직접적인 유경험자로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진희 학생이. 일단 국어에 어느 정도 재능이 있고 내가 이런 사회탐구적인 과목에 관심이 있다면, 근데 만약 수학을 못한다면 저로서는 수학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논술 같은 전형으로 가는 걸 좀 추천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수학이 낮았어가지고 그걸 올리기 위해서 하루에 8시간씩 수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수학이 거의 대학을 갈 때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실제로 도움도 별로 안 됐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수학에 재능이 없다, 수학이 이미 너무 낮고 처음 다시 시작해야 되는 노베이스다 생각을 한다면 저라면 차라리 수학을 공부하지 않고 그 시간 동안 국어나 영어나 사회탐구를 더 공부를 해서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을 전형을 저랑 선택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늦게 논술 전형을 알게 돼서 그걸 나중에 조금 한 게 저는 좀 후회가 되거든요. 왜냐면 차라리 논술 전형을 일찍 알았고 계속 가능하다는 걸 알았으면 수학을 더 공부하지 않고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3과목을 더 전형을 했다면 말 그대로 3만 6도 맞췄을 거고, 그러면 어쩌면 다른 대학교도 붙었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걸 보신다면 조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직접 이렇게 2년 동안 수학을 공부해본 거잖아요. 그죠? 재수까지 하면서 수학을 하루에 8시간씩 공부했다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시간에 국어를 했으면 국어 1등급 나왔지. 그죠? 근데 국어 때문에 이번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로 살아있는 경험의 얘기를 한 거다. 그런 부분을 명시해주면 좋겠고,
대신 우리 또 김지은 학생은 체제를 아주 영리하게 잘 맞췄죠. 네. 이번에 체제를 뭘로 맞췄어요? 국어랑 영어랑 네. 생활과학 윤리 학교 3개로 맞췄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애초에 제가 좀 공개해서 미안하지만 네. 원래 5등급이었잖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5등급. 그런데 5등급 가지고 뭐 정시가기 어렵고 네. 또 수시 최저 맞추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과목으로 수시 최저를 맞췄단 말이에요. 그 현명한 전략인 거죠. 대주적이야, 정말.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국어가 2등급 나오고, 그죠? 3등급 나왔나? 국어가 요번에 좀 미스테이크가 돼서. 그 다음에 영어 3등급. 근데 이제 뭘로 맞힌 거죠? 생윤이 2등급, 영어 3등급 해서 2하고 이렇게 맞힌 거거든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수능 1등급이 다 나와야 가는 경희대를 갈 수 있으니 얼마나 논술이 가성비가 높은가. 그거를 이제 입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김지은 학생. 사실 논술을 딱 2달 했잖아요. 네. 그 어렵다는 숙제는 어떻게 붙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비록 별로 안 나왔지만 초반에 기초를 닦고 그 다음에 좀 기본 중심 수업을 한 2-3번 듣고 차근차근 조금씩이야 차근차근 나아갔던 건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저는 일단 그 쌤들이 주신 그런 양식이나 예상 답안들을 조금 많이 참고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창의적인 답변을 쓰는 것도 좋지만 그건 어느 정도 많이 쓰고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나 가능하다 생각하고 저같이 늦게 시작한 학생들은 예상 답안 같은 걸 잘 참고해서 조금 그냥 배운 대로 공식대로 쓰려고 노력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김진희 학생이 9월달에 가가지고 나랑 1대1 수업을 했잖아요. 기초 수업을. 근데 이제 우리 이 시청자분들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 뭐 수능 최저만 대충 낮으면 2달 하면 되겠고, 그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뭐 탑에 오면은 무조건 2달 안에 붙여준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지은 학생은 내가 이제 과장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학원에서 글을 제일 잘 썼던 친구예요. 그래서 사실상 가르쳤던 모든 선생님이 얘는 무조건 붙는다. 한두 개는 무조건 붙는다. 다 얘기하고 네가 떨어지고 우리 학원 붙는다. 내가 맨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경희대하고 인하대를 붙었는데 카대하고 덕성여대를 떨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다들 뭐 충격에 빠졌었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카대나 덕성여대는 오히려 문제가 쉬운데 떨어졌어. 체조도 낮고, 그지? 네. 근데 체조도 높고 어려운 경희대하고 이런 데 붙었어? 그 왜 그랬던 것 같아요? 한번 그걸 얘기 좀 해주세요. 우선 이 인하대랑 경희대는 뭔가 좀 더 난이도가 어렵다 해도 이 스타일이 정해져 있어서 그게 저한테 더 맞았던 것 같고 덕성이나 가톨릭은 좀 상대적으로 쉽다 보니까 너무 커트라인이 높게 잡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논술은 원래 좀 운이 따르다고 생각해서 이게 꼭 쉽다고 해도 무조건 붙는다고 뭐 확실하진 않고 그렇죠. 네,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의 대학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가끔 이제 오해하는 게, 논술을 잘하면 무조건 6개 논술 보면 6개 다 붙는 거,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논술도 이게 상대성이 있다 이거죠. 이 논술이 1등급이 되고, 어디든지 붙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친구들이 연세대는 붙는데 성대는 떨어지고, 중앙대는 붙었는데 경희대는 떨어지고, 우리 학생처럼 경희대는 붙는데 덕성여대 카대는 떨어지고. 그러나 논술 1등급 간의 상대성이 있다. 자신에게 맞는 대학과를 지원하는 그 전략이죠. 그런 전략을 잘 짜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은이 학생은 잘 맞췄던 측면도 있고, 진희 학생은 그 숙대 수업을 사실 많이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숙대하고 다른 수업하고 연관성이 좀 있나요? 어느 정도 그런 글 쓰는 어쨌든 글 쓰는 그런 실력 같은 거는 다 어느 정도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양식도 있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글을 쓰는 틀을 배우면 그 실제적으로 대학교 수업에서 듣는 양식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조금 첨가해서 내가 글 쓰는 실력을 더해서 한다면 조금 들어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많이 들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들으면 들을수록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진희 학생이 얘기했듯이 기본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논술은 대학별 유형 공식이다. 이제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파이널 때 그 대학교의 채점 기준에 맞춰가지고 답안 쓰는 매뉴얼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모르고 시험을 보면 이제 아무리 논술이 기본기가 탄탄해도 다 떨어지는 건데 중요한 건 학교 유형이 다른 것을 한두 달 익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상시에 그야말로 언어 사회 논술에 실력 토대를 탄탄하게 다져놓는 것이 합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수학을 잘하는지 영어를 못하는지 시와 소설을 잘하는지 자료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그 마지막 유형별 그런 전략을 짜야 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실 진희 학생도 기초를 2달간 나한테 배워 논담한테 배워서 이제 난 합격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지은이 학생 마지막으로 우리 학부모님이나 학생들 시청자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하면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은이 학생부터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본인이 평소에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글 쓰는 거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면 저는 논술 전형을 꼭 써보라고 추천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인문 논술 특히나 그런 거에 특화돼서 풀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실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면 조금만 배워도 저는 굉장히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1월 때부터 초반부터 천천히 양식에 맞춰서 배운 대로 쓴다면 저는 그래도 한 교 정도는 붙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어느 한 과목이 떨어진다거나 이런다면 저는 논술 전형을 한번 꼭 써보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수학이 집착하지 말고. 자, 우리 그 다음에 지은이 학생 한마디 부탁합니다. 저도 논술 전형을 추천드리는데요. 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논술은 되게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정시로는 수학을 굉장히 좀 포기한 상태여서 아예 경희대 정도의 학교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논술은 자기가 하는 만큼 뭔가 성과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성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